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된 추악한 시모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물론 감옥에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저랑 그이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너보다는 재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재혁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무슨 말이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내가 네 아빠 죽고 나서 재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잖니. 그래도 사업 잘 되고 있는 남편이랑 재혼하고 이제 남은 생 행복하고 편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또 교통사고로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이런 마당에 너가 사업 물려받았으면 제대로 건사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걸로 엄마 부양할 생각을 해야지. 그 귀중한 사업을 말아먹어? 너 정말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물려받을 그릇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억지로 물려받게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이래? 어머님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진정하세요. 그이도 사실 사업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었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뜯어말리신 거잖아요. 회사 그거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떼돈 벌 수가 있는데 왜 매각을 하냐면서 화까지 내시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했으면 망할 일이 없잖니.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하니까 문제인 거야. 아이고, 내가 믿을 것들을 믿었어야 됐는데. 재혁이 너도 사업 수완이 없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이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지점에 매각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이게 뭐냐? 빚만 남기고 우리 완전 거지 됐잖니? 엄마 아직 희망이 있어. 나 대출도 받았고 집사람도 도와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만 견뎌보자. 사업 내가 다시 일으켜볼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미 말아먹은 자식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니 까짓게 알면 뭘 안다고 끼들고 있어. 넌 좀 닥치고 있거라. 어머님, 그런데 저도 애시당초 같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파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불렀던 거다. 너 막말로 집안일 한답시고 탱자탱자 놀기나 하면서 하는 거 뭐가 있니? 집안 청소 꼬라지 하는 것 좀 봐라. 냉장고 열어봤더니 반찬이며 국이며 제대로 만든 건 하나도 없더구나. 우리 재혁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이다. 지가 처먹겠다고 잔뜩 쟁여두기나 하고.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사업 망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시면 안 되죠. 말이 바뀌고 자시고 간에 사업이 망했는데 밥맛이 있겠니? 나는 내 심정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이거사.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재능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받아라 종용했었던 시어머니 역시도 후회가 막심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의 분위기는 나날이 냉각되어만 갔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 모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몸이 허한 것 같다면서 보약 지어주셨어.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먹고 건강 많이 신경 써야 우리 애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챙겨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대체 웬 거야? 어머니 요즘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하시지 않았어? 나나 엄마 많이 반성했어. 따지고 보면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설마 또 대출 받으라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 이미 대출 신청해서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보태드렸잖아. 나도 더 이상 대출 받을 구석이 없다니까. 설마 사채라도 쓰라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험 하나만 가입해줬으면 해서. 보험? 보험료 나가고 괜히 돈만 날아가는 거를 왜 갑자기? 엄마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 하시는데 꼭 좀 부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사망보험이라는데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엄마가 대신 내준대.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설계사가 하는 말 들으면서 네 하고 동의하고 사인만 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사망보험을 이렇게 갑자기 드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보험 들어봤자 나는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이 죽으면은 나한테 돌아가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당장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나 당신보다 8살이나 어려서 훨씬 더 오래 살 거고.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 더 많고 몸 아프신 시어머니 쪽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나도 그냥 엄마한테 당신 보험 가입시키라고까지만 전해 들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따지지 말고 사망보험 가입 좀 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사망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고 돈 괜히 나가는 것도 싫어. 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엄마가 사망보험 가입해주고 아는 보험 설계 사분이 신신당부한 대로 따라만 주면 앞으로 절대 잔소리 안 하겠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시잖아. 그래? 당신 엄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리고 우리 민재, 내 친아들 아니라는 걸로도 스트레스 많이 줬던 것도 알고. 맞아. 어떻게 어머님도 나랑 비슷하게 재혼한 처지면서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당신이랑 재혼을 한 상황이고 애까지 딸려 있다고 쳐도 너무 막말을 하시더라. 볼 때마다 아주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요즘은 덜 그러시잖아. 많이 배려하고 있고. 이렇게 화해의 손길 먼저 내밀잖아. 그러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자꾸 엄마한테 딱딱하게만 굴다가 사랑 못 받는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2년 넘었는데 이 정도인 거 생각하면 어머니랑 나랑은 그냥 안 맞나 봐. 그나마 나 이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 아빠 죽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살아남은 우리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자. 당신이 사망보험 꼭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응? 그럼 나도 조건이 있어. 당신도 똑같이 가입해. 뭐? 나까지?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한 사람 위험하게 됐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 남은 사람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안 그래도 엄마가 그 말도 하더라. 당신이 가입하기 싫어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면 보험 설계 사분이 이래저래 혜택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둘 다 가입하면 좋은 거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 생각보다 흔쾌히 결정을 내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매우 만족했는데요. 사망보험만 가입하면 잘 대해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건지 그날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어렵지만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다는 사실에 좋기만 하던 저였지만 그날로부터 남편은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나 공포 영화며 스릴러며 이런 거 심장 떨려서 못 본다니까.
왜 자꾸 요즘 드라마며 영화며 이런 범죄물만 봐? 애시당초 우리가 맞선으로 결혼한 사이라 서로 잘 아는 것 없다지만 너무하네. 나 어릴 적부터 추리소설이며 만화 같은 것들 좋아했었어. 나는 이렇게 심장 쫄깃한 게 좋더라고. 내가 무섭다고 말하잖아. 요즘 취직 자리 구하는데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드라마나 영화만 보고 있고. 솔직히 말해봐. 대체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뭔데? 당신 누구 죽일 사람이라도 있어? 완전 범죄 뭐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을 그렇게 흉하게 해? 완전 범죄라니? 당신이나 나나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함께 있으면 즐길 만한 거리도 없잖아. 취미라도 공유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이런 범죄물이 딱 내 취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다고?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건 대체 뭔데? 노트 왜 추리 트릭이며 살인 방법이며 이런 거 메모까지 해가면서 보고 있냐고? 그걸 또 언제 봤어? 당신이 맨날 이런 것들 신나게 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끄적끄적 해대더만. 몰래 뭐 하나 해서 찾아본 거지. 애초에 당신이 수상하게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그래, 알겠어, 알겠으니까. 노트나 일이네. 이게 뭔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한테 못 줘. 대체 이게 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인정해 줄 거야? 그래, 제발 좀 나 납득 좀 시켜줘. 요즘 취직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범죄물만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 메모하는 이유를 납득시켜달라고.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리소설 작가가 꿈이었어. 그런데 그 꿈 엄마 때문에 접고 있었거든. 더 이상 내 꿈 방치해두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트나 일이 줘. 추리소설 작가를 하고 싶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대체 몇이나 있는데? 게다가 당신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이러는 거야? 아직 내 재능 당신한테 보여준 적도 없잖아. 재능이고 뭐고 간에 당신 글 읽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어디 우편 같은 거 배달 오면 팔자 읽는 거 힘들다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글은 무슨 글? 아니, 소설이랑 그런 문서랑 읽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 난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도 이미 말해놨으니까 제발 허락 좀 해주라. 너무 뜬금없어서 그렇지.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싶어. 그런데 성공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지지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괴롭지만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이때까지 실수해 온 것들, 그런 것들 한 방에 다 만회하려면 꼭 성공해야 되니까 방해 좀 그만하자. 자꾸 나 방해하면 나 술 마신다? 내가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는 거 한번 보여줘? 당신이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생활은 어떡할 건데? 돈은 엄마가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도 이미 허락받은 일이야. 어머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당신이 추리소설 작가 되겠다는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노트나 빨리 달라고. 이리 줘.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가 되겠다면서 범죄물을 열심히 보고 있는 남편. 남편은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귀를 틀어막고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님,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가 된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이미 들으셨나요?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신지 궁금해서요. 나는 내 아들 재혁이 꼭 믿고 있어. 걔가 정말로 죽여주는 이야기 쓸 거라니까. 그리고 그걸로 대박 터뜨릴 거고. 그러니까 믿고 있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 싶기는 하죠. 근데 남편 이제 나이 30 후반이고 직장 준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라니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요.
평소부터 그런 쪽으로 공부해 오고 취미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믿고 지지라도 하죠. 너 내가 요즘 잘해주고 있다고 슬슬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재혁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다면 또 하는 애 아니냐. 엄마가 재혁이한테 이런저런 지원까지 해주면서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생활비 내가 대주겠다니까? 꼭 저희 사정뿐만 아니라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이 사업 결국 망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 못하게 되면 그 타격은 또 누가 입겠어요? 저나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늦은 나이에 이런 도전이라도 하는 게 어디니? 우리 재혁이도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믿어보자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편 열심히 도와줘 볼게요.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함께 범죄물을 함께 보기도 하고 트립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남편의 꿈을 진정으로 지지해 주려고 했습니다. 맞선으로 조건만 보고 결혼한 저희였기에 사랑이 크게 있는 관계는 아니었었지만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의욕을 잃어만 가더라고요.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하겠다는 초반의 열정은 어디 간 것인지 매일같이 술을 먹어대기만 했죠. 여보, 어머님도 나도 진정으로 당신 지지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할 거라며, 대박 터트릴 거라며, 아는데 자꾸 술이 들어가는 건 어떡하냐? 술 좀 그만 좀 마셔, 제발. 솔직히 나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실수 만회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 실수 만회하려고 추리소설 작가로 대박 터트릴 거라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세 한탄만 하면서 왜 주저앉아 있기만 해. 엄마가 자꾸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시모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심란하다며 이상한 말을 하던 남편.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던 남편은 제가 사망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아들을 씻기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실에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말려주겠다며 헤어 드라이기를 작동시키고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헤어 드라이기 끄고 당장 선반에 올려둬. 위험하잖아. 아니, 내가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그러지. 괜히 젖은 몸으로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 마누라. 욕조에서 애 지금 씻기고 있는데 감전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너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 잠깐만. 여보 맨발로 자꾸 움직이지 마. 바닥 미끄러워서 위험하다고. 대박 터뜨려야 하는 거 알겠는데 나도 이거 못 해먹겠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오던 남편은 헤어 드라이기를 본인의 머리에 내리쳤는데요. 다행히도 헤어 드라이기에 전선이 뽑혀 별다른 위험은 없었죠.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계약 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내조를 했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서 남편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발표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도와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 추리소설 작가 하겠다고 처음 당신이 말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진지하게 노력해줘서 고마웠어. 도중에 술도 끊고 정말 열심히 해줬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히려 결혼 초 때보다 당신이란 사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해. 물론 당신이 술 마셨을 때는 정말 싫고 무서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특히 내가 욕실에서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했었던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지? 내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됐어. 이미 지난 일인데 대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나 그때 당신이 나 죽이려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정말로 무서웠다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당신이 이렇게 날 아껴주는데. 참, 어머님이 나보고 집에 오늘 한번 들리라고 하시더라. 꼭 당신도 데리고 오래. 난 안 가. 솔직히 엄마랑 더는 얘기하기도 싫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만나면 표정이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당장 어제만 해도 어머님이 당신한테 언제쯤 대박 터트릴 거냐며 독촉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결과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려봐. 알겠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모의 집에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홀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다 당도해 갈 때쯤이 되어서야 제가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공모전 문제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날짜를 깜빡했던 것이죠. 그래도 온 김에 시어머니와 얘기도 하고 남편을 좀 더 지지해달라 부탁을 드리려 저는 방문을 했는데요. 집은 비어 있었고 컴퓨터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뜩 카톡을 보내두었더라고요. 얘, 너 대체 무슨 생각이냐? 재혁이 네가 처리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리 어렵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엄마,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하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엄마가 너한테 안 들키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 잔뜩 줬잖니.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니? 이 멍청한 놈.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도 애까지 키우고 있는 아내를 죽이라고?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네가 말아먹은 사업 다 복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새끼도 아니잖니. 걔랑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정도 별로 없고. 난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결혼한 아내고 나 누구보다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하등 의미 없는 소리 그만 짓거려라. 사망보험금 타면 그걸로 훨씬 더 예쁘고 착한 여자 한 트럭은 만날 수 있다. 너도 그 모지리 같은 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멍청해지는 거니? 아니, 1년이 되기도 전에 걔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 도중에 그만둬서 다행이었지만 걔가 의심하면 어떡할 뻔했니? 덕분에 돈도 못 받고 다 망할 뻔했잖니.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1년은 최소 지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건성으로 듣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그 얘기야.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잖아. 상식적으로 보험금 받으려고 추리트릭이며 살해 방법이며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몇 개월 넘게 그거 하느라고 정신 나갈 것 같았다고.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 너 설마 추리 소설인지 뭔지로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거냐? 아서라 아서. 너는 그런 쪽으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애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저 사업이나 잘 일구어 가면 되는 애라고.
한 번 삐그덕하긴 했었지만 너는 사업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니까? 내가 하는 일 응원 안 해주고 믿지도 않는 엄마 말 더 듣기 싫어. 나 바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고 분명 말했지.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 상황인데 왜 기다리며 시기를 놓치고 있어, 이거사.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내가 어제 개 먹는 사이다에 농약 넣어놨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구나. 그러니까 넌 그렇게 알고 그거 그냥 가만히 두기나 해. 핑계는 엄마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절대 먹지 않도록 조심이나 하라고. 재혁아, 너 이거 왜 숫자가 안 사라지는 거냐? 왜 답변을 안 해? 너 설마 지금 이엠이 차단한 거냐? 대답을 하라고, 재혁아. 나 불안하게 왜 대답을 안 하니? 설마 너 사이다 먹은 거 아니지? 넌 그런 탄산음료는 목 따갑다고 입에도 안 대는 애잖니. 너 카톡 읽는 즉시 답변해라.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간 남편이 보였던 의아한 모습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했었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길 거부한 것이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끊은 이후로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 진상을 알게 되자 저는 소름이 돋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연락을 어째서인지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병원이라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음독을 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신고로 병원에 가게 된 남편이었으나 결국 농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장례식 도중에 슬쩍 저를 불렀습니다. 어미야, 슬픈 척 그만하고 말해보거라. 우리 아들 죽은 거 보험금 얼마나 나오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이제 장례식 치렀어요. 보험금이라니요? 너가 보험 약관 같은 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다는 거 알고 있다. 우리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나 말하라고. 10억 정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 돈 좀 나한테 보내봐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든지 해놓으면 내가 10배로 불려서 너한테 주마. 지금 긴급하게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업이 있는데 거기 투자만 하면 못해도 3배. 대박 터지면 10배로 돌려준다더구나. 10배로 불려서 주겠다고요? 그 10억을? 그래, 얘가 오늘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충격받은 척하지 말라니까? 기가 막혀서.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나 당신이 어떤 짓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죽을 때까지 후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미친 할망구? 당신이 한 짓거리 다 알고 있다고. 남편 시켜서 나 죽이려고 했었잖아. 내가 카톡 캡처까지 다 증거로 확보해놨어. 남편도 설마 당신이 죽인 거야? 아니면 남편이 실수로 먹은 거야?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 나 그거 들으려고 아직까지 당신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빨리 말하라고. 애미,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가지 마. 어딜 도망가? 저는 장례식장을 벗어나려던 시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고 몸도 아픈 노인이 악에 바친 저의 힘을 감당할 리가 없었죠. 결국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리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의 진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면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죽이긴 했지만 절대 의도한 건 아니다. 농약 탄 음료수 냉장고에 뒀다는 말, 걔가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너가 좋아하는 음료로 준비했고 평소에 걔가 입에도 대지 않던 걸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냔 말이다. 미친 할망구.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너 같은 것보다야 수십 배는 똑똑한 사람이다. 운 좋게 보험금 타게 된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부부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들어는 봤지? 남편이 원래 사이다. 안 좋아했지만 나 때문에 종종 즐겨 먹게 됐단 거라고. 당신은 우리 둘 사이가 언제까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어. 그럴 리가 없다. 세상 만사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입장에서야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옥에서 평생 그 사실 곱씹으면서 후회하도록 해. 아니, 어디 그거 하나로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드냐 말이다. 내 아들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걔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이런 어미의 마음도 네가 알고 있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당신이 재능 없다고 매일같이 타박하던 그 아들, 이번 추리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 탔다고 연락 왔더라. 처음 소설 쓴 사람이 추리 소설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내가 아들이 가진 재능도 못 알아보고 죽게 만든 실수를 저질렀단 말을 하는 거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내가 말해준 것들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도록 해. 애미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재혁이 일은 슬픔이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러면 되겠니? 지금이라도 아들 일은 억울한 마음 풀어주도록 네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재혁이 죽은 돈 너랑 나랑 절반씩 받아도 모자란 판이다. 그런데 그거 네가 다 가지고 나는 감옥에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셨구만. 앞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 애미야, 나 풀어달란 말이다.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냐고. 재혁아, 이 어미 풀어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통곡과 발광을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면회 담당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뭐라 후회와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내뱉어대면서요. 저는 그런 말들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후 남편이 받은 우수상의 상금은 기부를 하게 되었고 책 역시도 출간하여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두었죠. 저를 죽이려던 남편이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뒤늦게 절 죽이려던 시어머니 때문에 죽게 된다니 참 세상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힘들다 싶더군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있으니 이것으로 아이를 잘 기르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게 홀로 아이와 함께 살아남은 저의 일이라 생각하면서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